내년까지는 비트코인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돈 풀겠다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.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9월 달에 대체로 안 좋았어요. 그리고 10월 달에는 좋았던 때가 되게 많았고, 게다가 반감기가 있었던 해에는 10월, 11월, 12월 계속 좋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좀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미 대선도 있고 하니까 올 연말, 내년 초 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.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14만 불, 대략 한 2억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죠. 9월 18일 오전 7시 17분입니다. 간밤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죠. 네, 어저께 제가 이쯤에 매수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크게 올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고, 지금 새벽에 조금 빠졌죠. 빠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 6만 달러 선에서 이렇게 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요. 6만 달러 선에서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.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죠.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았어요. 9월 19일 새벽 3시거든요. FOMC 회의가 이제 뭐 한 19시간 정도 남았죠. 19시간에서 20시간 뭐 요 정도 남았거든요.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저는 새벽에 오늘 밤 늦게죠. 네. 19일에 한 새벽 2시 반쯤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이 들어오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라서 저는 이때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냥 뭐 단순하게 같이 좀 지켜보자,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시장이 갑자기 좀 급변하고 있어요. 네, 좀 보여드리면, 보시면 요 글, 제클쌤이라는 요 글에서 제가 캡처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. 재테크하는 클로버님 블로그에서 갖고 온 건데, 내용보다는 이 날짜를 좀 보여드리려고 패드워치에서 과거에 어땠는지 그거를 제가 알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제 블로그를 좀 찾아봤는데 갑자기 좀 상황이 좀 많이 급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. 원래는 이게 더 높았어요. 25bp가 더 높고 50bp 인하가 더 낮았었는데 9월 15일에 딱 반반이 됐습니다. 반반. 그러니까 50bp 인하할지 25bp 인하할지 반반인 거죠. 저는 이제까지는 25bp 인하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, 여기에 좀 무게추를 높게 뒀었는데, 제가 어디까지나 뭐 금리 인하 폭을 생각하는 거는 제가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패드워치를 참고합니다. 이게 되게 정확하거든요. 그래서 이들이 이끌어주는 대로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.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반반이 됐어요.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되려고 하지?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좀 상황이 더 많이 급반전됐습니다. 이게 지금 현재 패드워치거든요. 이거는 지금 갖고 온 거예요. 방금 전에 캡처를 해서 이게 25bp 인하입니다. 0.25% 금리 인하하는 거. 얘가 50bp 인하하는 거고요. 이거를 빅컷이라고 하죠. 올리는 건 빅스텝이라고 하더니 낮추는 거는 빅컷이라고 하네요. 50bp 인하할 가능성이 이제 한 3분의 1 정도로 더 커졌죠. 그러면 시장은 50bp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,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이렇게 며칠 만에 갑자기 이렇게 반전이 될 줄은 몰랐어요. 만약에 진짜 50bp를 인하하면 어떻게 될까? 만약에 시장에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25bp를 인하하면 어떻게 될까?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, 그러니까 대략 한 1년 정도? 내년 상반기쯤 보면은 이게 지금 첫 번째 금리 인하가 25bp든 50bp든 사실 솔직히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.
하지만 이렇게 첫 번째 금리 인하가 한 단계인지 아니면 두 단계인지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. 뭐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저는 좋게 봅니다. 비트코인 가격을 뭐 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. 뭐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고요. 저는 뭐 이 뷰를 바꾼 적이 없어요. 이제까지는 좀 일찍 와서 올해 연말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네, 이번에 시간 조정이 길어지면서 제가 완전히 틀렸고 그 뷰는 완전히 없어졌고요. 내년 상반기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 금리 인하 폭 과연 50bp일까 25bp일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CME 패드워치를 상당히 신뢰하거든요. 뭐 거의 틀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한 19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게 반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. 저는 좀 이쪽에 무게를 개인적으로는 두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요.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리고 파월 특성상 첫 번째 금리 인하를 50bp로 할 것 같지 않은 느낌도 좀 들고 구태여 이렇게 리스크를 지려고 할까요? 네,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요즘에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비트코인 가격에는 큰 호재가 되고 있죠. 아까 6만 1,000달러까지 올라갔고 한국 가격으로는 한 8,200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. 지금 좀 빠졌네요. 아까만 해도 한 8,100만 원 정도 됐는데 뭐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좀 제가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또 최고치를 갱신했어요. 올 시즌 들어서 2021년 이후로 최고치를 좀 갱신하고 있습니다. 58% 넘어갔거든요. 제가 이렇게 노란 선 그어놨죠. 저는 비트코인 급등이 좀 나오면서 60%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%를 한 번쯤은 돌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서 불장이 오겠죠. 그리고 나서 도미넌스 빠지면서 알트도 좀 크게 오르는 그런 장을 기대하고 있어요. 지금 현재 58%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또 고무적인 게 알트가 많이 빠져서 이렇게 도미넌스가 올라간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나온 현상이거든요. 네, 이거는 뭐 아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죠.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한 57,000달러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61,000달러까지 갔죠. 근데 사실 이 뒤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50bp 인하할지 25bp 인하할지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게 될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무난하게 25bp 인하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 전에 좀 오르다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훨씬 더 복잡한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오늘 밤 늦게,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새벽 3시에 50bp 인하를 한다면 여기는 좀 순간적으로라도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갑자기 이렇게 팍 치솟아서 요 점은 넘어설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기에서 한 번쯤은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. 저항 안 받고 바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가 한 65,000달러 정도거든요. 한 65K 정도. 우리나라 돈으로 한 8,7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. 여기까지는 한 번에 뚫어내진 못할 것 같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저항을 좀 세게 맞을 것 같고 가더라도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. 그리고 7만 달러에서 또 저항을 맞을 거예요. 이때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거는 좀 크게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나서 10월 달쯤에 이제 신고가 돌파하러 가게 되지 않을까. 역사상으로 반감기 있는 해, 대선 있는 해 4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. 그러니까 10월, 11월, 12월에는 그래서 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. 이거는 50bp를 금리를 낮췄을 때 좀 시나리오예요. 좀 불리시하게 갈 것 같고요. 물론 25bp 인하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리시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. 하지만 여기쯤을 순식간에 막 넘어서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3시 전에는 기대감으로 50bp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거? 하다가 기대감이 생겼다가 25bp 인하하게 되면은 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큰 폭으로 빠졌다가
그 다음에 좀 올랐다가 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10월 달에는 좀 상승을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승폭과 그 기간이 50bp를 인하하게 되면은 좀 빠르게 당겨지고 더 많이, 그러니까 더 단기간에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좀 여건이 조성이 될 것 같아요. 50bp 인하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갑자기 며칠 만에 이렇게 큰 폭의 좀 변화들이 생겼네요. 지금 시장에서 좀 무언가 분위기가 그렇게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거든요. 일단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물가죠, 물가.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, 그러니까 미국의 이 물가 상승률 CPI를 나타낸 거거든요. 벌써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셨을 텐데 이때가 2022년 다시요. 이때가 2022년인데 물가 상승률이 무려 9%가 넘었습니다. 9%가 넘게 상승한 거는 5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. 1970년대에 그 오일 파동 났을 때 그때나 있었던 일이라서, 그러니까 50대 미만인 저처럼 40대 이하인 사람들은 한 번도 아기 때에도 겪어본 적이 없던 그런 전무후무한 일을 겪었죠.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전무후무한 금리 인상을 좀 하게 됐죠.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. 0.75%씩 금리를 팍팍팍 올려서 0.25% 하던 게 갑자기 5.5%까지, 이게 현재죠. 현재까지 이렇게 온 상태거든요.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떨어졌고요. 덕분에 가장 최근에는 2.5%라는 아주 낮은 인플레이션까지 만들어졌습니다. 그럼 연준의 목표치가 2%였잖아요. 그럼 꼭 2%에 오지 않아도, 2%에 꼭 다다르지 않아도 충분히 조절하면서 갈 수 있을 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으니까,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.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연설을 한 것도 있었죠. 인플레이션도 충분히 많이 잡혔고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시점이다,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요즘엔 고용이죠. 이게 실업률입니다. 미국의 실업률을 나타낸 건데 코로나 때 장난 아니었죠. 코로나 때 이렇게 엄청나던 실업률이 거의 뭐 이때는 완전 고용이라고 할 수 있죠. 미국의 고용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.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되게 겁났었거든요. 연준에서. 그런데 실업률이 이게 좀 급격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완만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. 4%를 넘어섰죠. 숫자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비슷비슷해가지고. 숫자로 보면은 작년 8월 달에, 작년 여름에만 해도 실업률이 한 3.5%, 뭐 완전 고용이라고 할 수 있죠.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실업률이 계속해서 조금씩 야금야금 3.8, 3.9, 4.0, 4.1, 4.3 요때 좀 사람들이 많이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8월 2일 날 이 실업률이 나오고 나서 8월 5일,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날이죠. 손절을 너무 크게 해서 이때 검은 금요일, 뭐 검은 월요일, 뭐 이게 이때가 검은 월요일이거든요. 이때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. 뭐 미국 증시, 비트코인 이때 49,000달러 찍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때 되게 좀 심각한 일이 있었고, 그 다음 달에는 이게 만약에 이때보다 더 나쁘게 나왔다면 4.4 뭐 이렇게 나왔다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심화됐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았어요. 그래도 이게 실업률이 조금이라도 떨어졌습니다. 항상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. 이게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서 조금 이제 안심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때 실업률뿐만 아니라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. 이게 정말 전 세계적인 민폐를 끼쳤는데 0.1%였던 일본의 금리를 0.25%로 인상을 했거든요. 이 여파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 뭐 해가지고 해외에 나갔던 엔화를 대출해서 나갔던 자금들이 일제히 돌아오면서 뭐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그것 때문에 가격이 엄청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눈치 없게 최근에 또 뱅크 오브 재팬 총재가 이렇게 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면은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좀 전혀 달갑지 않은 그런 말을 했어요. 그래서 뭐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9월 20일에 또 뱅크 오브 재팬의 금리 발표가 있거든요.
뭐 이거는 좀 동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하더라도 12월쯤 하겠죠. 이때 금리 인상을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. 만약에 이날 금리 인상하면 정말 이때 25bp 인하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. 완전 폭탄이에요, 폭탄. 이건 정말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. 네, 주시는 하되 그래도 9월 달에는 괜찮지 않을까요? 네,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지만 설사 하더라도 12월에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여튼 일본이 좀 폭탄이고요. 요즘에 일본이 좀 무서워요. 얘네 금리 인상하면 큰일 나는데 하여튼 그게 좀 무섭습니다. 아무튼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두 가지 큰 배경에는 실업률이 높아졌다. 고용이 나빠진 거죠.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가고 있다. 그래서 물가 인상은 좀 안정화돼 가고 있고 고용은 나빠지고 있어서 뭐 방법은 부양책을 써야죠. 이제 인플레 걱정돼 가지고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던 건데 이제 금리 인하가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. 거의 5년 가까이 됐어요. 한 4년 하고 3월이었으니까 4년 6개월, 4.5년이네요.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. 네, 이게 별일 없이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. 물론 단기적으로도 좀 이렇게 등락이 심하게 나올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1년 동안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같은 게 엄청난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. 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.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, 네,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. 네, 같이 좀 점도표를, 이거 CME 패드워치에서 역시 갖고 왔습니다. 이게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은데, 9월 18일, 이제 내일입니다. 날짜로는 오늘인데, 미국 시각이라서,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요. 50bp 인하로 시작하는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. 다음번에는 25bp 인하하고, 또 12월 달에는 또 B컷을 기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5단계, 하나, 둘, 셋, 넷, 5단계. 그래서 1.25%라는 뭐 무지막지한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어요. 이게 좀 과하지 않나요? 실제로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10만 달러가 올해 달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올해 10만 달러는 좀 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모르죠. 그 이후로도 네, 한번 컷하고 또 뭐 B컷하고 뭐 머물렀다가 이렇게 해서 내년 이맘때쯤 1년 후에는 2.75, 그러니까 총 2.5%거든요. 그러니까 10단계 인하를 하게 되지 않을까. 2.5% 낮춘 거죠. 그러니까 5.5에서 3.0으로 이렇게 낮춘 거니까 2.5%를 낮추는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.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? 내년까지는 비트코인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돈 풀겠다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. 이렇게 뭐 딱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요? 뭐 좀 덜 하더라도 이렇게 요 정도만 가도 네, 엄청난 인하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럼 내년까지 좀 비트코인 가격은 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.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이게 우리가 미래를 확신하고 알 수는 없는 거니까. 그래서 좀 너무 비트코인에 올인하진 마시고, 그리고 알트코인은 투자해 보셔서 알겠지만 좀 되게 어려워요. 난이도가 높습니다. 벌 땐 많이 벌지만 잃을 때도 진짜 많이 잃거든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 정도만 투자해도 그래도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수단이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러니까 너무 알트에 투자하면 삶이 좀 힘들 수 있어요. 스트레스 때문에. 제가 상당히 동감하는 말이라서 네, 좀 가져와 봤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1비트가 31만 5천 달러가 된다. 네, 우리나라 돈으로는 4억 정도 될까요? 4억 정도 된다고 칠게요. 한 4억 정도 된다고 치면은 얼마에 샀든지 좀 무의미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천만 원 안팎을 계속해서 오가고 있잖아요. 뭐 8,100만 원, 8,200만 원, 뭐 많이 빠졌을 때는 한 7,700만 원, 뭐 많이 아주 많이 오를 때는 뭐 9천만 원 여기를 이렇게 오가고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정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4억이 넘어가면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 얼마에 샀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.
얼만큼 있냐, 얼만큼 보유하고 있냐,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최소한 한 개의 비트코인을 소유하는데 집중해라. 저는 뭐 한 개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, 한 개 비싸잖아요. 8천만 원이 좀 적은 돈 아니니까, 물론 돈 있는 분들은 있는 만큼 사셔도 되는데, 보통의 사람들도 0.1 비트코인 정도는 충분히 누구나 매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0.1 비트를 사서, 그리고 좀 소량을 사면 장기 보유하기가 좀 쉽잖아요. 그래서 좀 요 정도 0.1 비트를 사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좀 취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너무 많이 사면 또 너무 다 팔게 되거든요. 부담스러워서. 그래서 조금만 사서 오래 가져가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.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에게 있어서, 비트코인이 이제 한 14년 정도 됐죠. 14년, 15년 됐는데 9월 달에 대체로 안 좋았어요. 그리고 10월 달에는 좋았던 때가 되게 많았고, 게다가 반감기가 있었던 해에는 10월, 11월, 12월 계속 좋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좀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일 수 있다는 거죠. 이건 월봉입니다. 이게 3월 달이고요. 신기하게도 좀 퐁당퐁당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 나오고 있어요. 이게 3월이고, 3월에 좋았죠. 4월에 안 좋았고, 5월에 좋았습니다. 6월에 안 좋았고, 7월에 좀 올랐죠. 8월에 상당히 안 좋았죠. 밑골이 달린 거 보세요. 이게 8월 5일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리고 9월 달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. 보통 8월이 만약에 좋았다면 9월이 안 좋았을 텐데, 8월이 이미 나쁜 상태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9월이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. 9월 달에 제 생각에는 한 6만 5천에서 7만 사이 어디쯤까지는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50bp 이나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50bp 이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는 줄곧 25bp 이나를 이야기했었는데, 패드워치 보고 좀 바뀌었습니다. 안 바뀌었었거든요, 그동안은. 패드워치에서 25bp 쪽이 가능성이 훨씬 높았는데, 최근에 이쪽으로 좀 돌아섰어요. 저도 이렇게 제가 무슨 예측 능력이 있겠습니까? 패드워치에서 예측한 데이터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죠. 그래서 요때 좋고, 10월에서 12월은 역사상으로 좋았으니까 대선도 있고 하잖아요. 그 뒤로는 이렇게 쭉 상승하면 되게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다.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미 대선도 있고 하니까 올 연말, 내년 초 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.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14만 불, 대략 한 2억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막상 2억 달성해도 수익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막상 2억이 되면은 막 3억 갈 것 같고 4억 갈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. 그래서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진짜 2억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, 이걸 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시기 바랍니다. 뭐 김칫국일 수 있지만 저도 나름의 계획을 좀 세워두긴 했어요.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지금 뭐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. 뭐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. 비트코인이 이대로 갑자기 7만 달러를 급등하면서 60%를 뚫어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. 욕심쟁이 같긴 하지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.